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순천시 자체적으로 여순 사건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폭넓은 연구조사 활성화를 위해 학술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음식점 가격 등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착한 가게들이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경전선과 연계한 KTX 노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광양만권을 찾는 열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건의 배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이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15곳. 수년 동안 발암물질까지 무단으로 배출했지만 업체에 내려진 조치는 과태료 200만 원의 경고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엔 30일 이상의 조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환경부가 발표할 종합대책과 부합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정부 측이 와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들을 이제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제시를 하거든요. 한편 지난주 여수 산단 인근 주민들에 이어 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 없이는 이번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산단 환경예산 특별법 제정하고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기업이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배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이른바 셀프 측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과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어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측정 방법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지자체 전담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순천시 의회에서 나온 제안을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되면서 여순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948년 10월 여수주둔 14연대가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은 여수를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전체의 역사적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조례 외에도 지역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제안이 순천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여순 사건 전담기구를 만들고 기념관을 통해 여순 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면 단위, 면사무소에 창구를 만들고 우리 본청에도 창구를 만들어서 여순 사건이 우리 관에서 이해하고 지금 다가오구나. 5.18 4.3 항쟁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가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공동 대처는 물론 여순 사건의 폭넓은 연구조사 활성화를 위한 학술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5.18과 4.3과 MOU를 체결하고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 여순 사건이 반란이 아니고 제주 4.3과 5.18 민주화 운동하고 같구나.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 운송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벌인 가운데 도내 시군에서는 모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남 18개 시군버스 노사는 오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 협상을 벌인 결과 18개 노사 모두 협상을 타결해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월 15일 근무를 13일 근무로 단축하는 대신 근무 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하지 않기로 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여수가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음식값이 비싸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착한 가게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백영수 씨. 여느 가게처럼 정성스레 손님의 머리를 자릅니다. 이곳의 커트 가격은 6,000원.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3,000원까지 내려받기도 합니다. 미용실을 개업할 때부터 쭉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온 이 미용실은 8년 전부터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돼 성업 중입니다. 요금도 손님들이 오디오 막 더 주고 가요. 나 계속 나가서 뿌리치고 싸우고 막 다시 던져주거든요. 다른 마음은 없고 그냥 없는 사람 보면 마음 아프고 인정 베풀고 싶고 뭐 내가 이제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동안까지는 그냥 싸게 해주고 싶어요. 착한 가격을 고수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음식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이 식당은 2012년에 문을 연 뒤 백반 가격을 5,000원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절대는 안 나가니까 그 싸게 팔고 다 혼자 하니까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죠. 이익금을. 이 식당의 5,000원짜리 백반 메뉴입니다. 11가지 국과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다양하고 알찬 구성입니다. 다양한 반찬에 맛 또한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게 손님들의 반응입니다. 여기는 값이 싸도 음식들 그렇게 맛있게 잘해요. 한번 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꼭 찾아옵니다. 한편 여수시에는 가격과 위생 등의 심사를 통과한 58개의 착한 가격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물가 안정에 이제 먼저 자발적으로 이 업주들이 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정이 되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선정된 착한 가격 업소에 연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도시로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그 부담을 손님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들 착한 가게가 관광 여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와 순천 구간 경전선 개량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상공인 단체들이 경전선과 연계한 KTX 노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광주와 순천, 광양상의와 공동으로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여수를 잇는 KTX 노선을 경전선 개량 사업에 반영해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에 전달했습니다. 상인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광양만권을 방문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열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교는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로 조선시대 전통다리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홍교의 축조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비석이 최근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읍성 성벽을 발굴 조사하다 우연히 땅속에서 청류장이란 표지석과 함께 발견된 비석입니다. 남천교 중수비, 정조 5년인 1781년 수해로 파괴된 돌다리를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돌을 둥그렇게 쌓아올려 무지개를 닮았다 해서 홍교로 불렸던 이 전통다리는 그동안 구전과 기록으로만 전해지다 이번에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당시 홍교가 있었던 해남천입니다.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홍교 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남천교의 길이가 18.2m, 높이는 9m, 폭이 3m로 당시 돌다리 치곤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남천교에 대한 이 비석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우회가 용무늬가 용이 용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으며 정면을 향하고 있고 또 훼손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다리 축적 과정과 규모, 형태를 비롯해 공사에 참여한 인물들, 재정 조달 방식까지 남천교 중수비가 기록한 내용은 건축사 자료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양식의 용 조각과 온전한 상태의 문자 등을 따졌을 때 문화재 가치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축구장 3개 길이에 건조비가 8천억 원에 이르는 14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여수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 승객과 승무원 5,400명을 태우고 입항한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아파트 25층에 육박하는 66m 높이에 폭도 38m에 이르는 등 그동안 여수신항 크루즈 부두에 입항한 선박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여수시와 해양수산청, 박람회 재단 등은 오늘 오전 선내에서 기념식을 열고 해외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황 대표가 5.18 관련 가짜뉴스에 관대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 역시 자유한국당이 5.18 성지를 정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5월 정신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들의 묘역 참배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고흥군 도하면 지죽대교 인근 해상에서 5톤급 어선과 1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73살 유모 씨와 류 씨의 부인이 바다에 추락했다 구조됐고 선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혁재 전남도의회 의원은 오늘 도교육청이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